자, 이번 시간에 이제 국세편 보도록 합시다. 국세편의 248페이지에 국세기본법의 용어 나와 있죠. 우선 우리가 입문 과정을 통해서도 다 용어 확인했고, 또한 관련 내용 가면서 정리가 한번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 종합부동산세 보도록 합시다. 254페이지. 자, 종합부동산세. 자, 정리하셔서 혹시 우리가 지방세편 공부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동산의 핵심을 보면서도 개념을 봤듯이 종합부동산세 역시 개념부터 한번 확인하죠. 개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자, 이제 전국에 있는 얘는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그래서 자, 과세기준 현재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역시 납세 의무 성립일, 납세 의무 성립일은 과세기준일로서 역시 매년 6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에 해당이 되는데 보유세로서 국세에 해당이 되겠죠. 자, 보유세, 지방세 하면은 재산세가 핵심이고 보유세, 국세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래서 자, 과연 현재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에 부과하는데 이 고액부동산의 의미로서 고액이 중요한데 이 부동산이 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세 대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틀을 잡죠. 그런데 이 고액부동산의 고액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부과하는 과세 기준금액의 의미로서 고액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에서 과세 기준금액도 정력 있지만 중요하죠. 6억이라는 기준금액, 3억이라는 5억 기준금액에 80억 기준금이 있거든요. 이런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자의 의미도 종합부동산세도 개인, 법인 구별 없이 고액부는 보유한 자에 대해서 종부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가 종합부동산세 취지 부과 취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은 취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취지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정리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 게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취지 목적의 증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겠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매년 부과하는 국세죠. 6월 1일 기준에서. 그런데 이 부과징수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제도에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으로 결정해서 부가고제는 부가과세 제도에 국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외가 있더라. 외로 신고 납세제도
신고 납세 제도를 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국세로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부가과세 제도에 의한 국세인데 신고 납세 제도를 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국세에 해당이 되면서도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특징으로 정리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와 물세에 있어서 인세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인세.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소유자별 합산과세죠. 그래서 이 소유자별 합산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라 할지라도 세대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각각 고액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를 할지라도 각각 판단해서 부과하지 1세대로 구성하고 있다고 해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과세지 세대별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합산은 전국 단위로서 합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재산세는 시군 단위로 부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단위로 합산해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역시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는 거. 세부담 상한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하고 분할납부가 적용된 국세였는데 이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다. 2016년 종부세법 개정으로서 종부세는 물납제도는 폐지됐고 분할납부는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는 폐지된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는 가능한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 개념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죠. 그럼 이제 이런 종합부동산세 236페이지 개념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렸는데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정리할 때 우리가 종부세법에는 대상 구분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 종부세를 정리할 때는 저는 과세 대상 구분이 선행이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니까 부동산이 당연히 나오겠죠. 말해서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대상은 주택하고 토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건축물에서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이라고 했냐면 주택의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택분 종합합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 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택하면은 주택분 재산세 주택,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별도 합산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주택이 되기 때문에 네, 정리된 주택분의 주택이니까 주주, 토지분, 토종, 토별. 그래서 종부세 대상 크게 세 틀로 잡았죠. 주주, 토종, 토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 이 주택분 재산세 주택이라 할지라도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지방세 주택분 대상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이죠. 별장도 주택분 대상이 되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정리할 때 이래냈죠. 재산세 세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율 정리할 때 재산세는 세율이 비례세율 구조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있는데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 세 군데 있다고 그랬죠. 주일사가, 변리사고, 종이에 쓴다고 그랬죠.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재산세 세율이 있어서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세 대상으로 옮기면 되죠. 그러면요. 별장은 재산세는 4% 비례세율이잖아요.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이죠. 자, 그러면요. 토지도 참니다. 토지분도 종합합산은 재산세 종이요죠. 별도합산은 변리사죠. 그런데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 대상은 재산세 토지분이 구분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분도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하면 나대지가 대표적이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하면 영업용, 사업용,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대표적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건축물도 부동산이잖아요. 하지만 건물분 재산세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분은 다 비례세율이잖아요.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다 비례세율이잖아요. 적용해서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이렇게 주주, 토종, 토별만 종부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난해 시험, 그 전에 시험 계속 종부세에 대한 우리 기출유형은 이 대상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 문제 1번 봐보세요. 1번.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죠. 첫째, 중취득세 중과인 별장. 별장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자,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죠. 그럼 자,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농지는 자, 분리과세 대상이죠. 대상이 아니죠. 3번, 상업용 건축물이죠. 상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상이죠. 대상이 아니죠. 4번, 공장용 건축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5번, 허가받을 건축물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죠.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5번 나대지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부세 대상 여부를 따질 때 자, 한번 다시 재산세하고 혼돈하지 말고 어차피 재산세 대상을 끌고 오는 게 종부세인데 다 끌고 온 게 아니라 주주, 토종, 토별만 끌고 와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대상을 바탕을 놓아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공통틀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금액 초과한 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의무자로서 종부세 의무가 있으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 자는 종부세 의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금액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과세 기준금액이 종부세 대상의 틀이 자는 주주, 토종, 토별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주주, 주택분 재산세 주택,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니까 납세 의무도 주주, 토종, 토별로 구분해서 부과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이 고액이 돼야겠죠. 고액으로서 주주는 기준 금액이 6억 원, 이건 토종은 5억 원, 토별은 80억 원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뭐 순수하지만 일관성으로 주주, 토종, 토별 이런 패턴이니까 우리가 숫자 게임이 좀 369 같이 그래서 종부세 숫자 게임은 6억이죠. 5억이죠. 5, 80억에 8하고 0이죠. 억 단위죠. 그래서 종부세 기준 금액은 6, 5, 8 상대방한테 8에서 빵 하니까 0이죠. 빵 하니까 빈축 맞으면 기본 원치 않지만 게임이니까 빈축 맞으면 해줘야겠죠. 그래서 종부세 기준 금액은 6, 5, 8 빵 하니까 이게 종부세 기준 금액의 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억, 5억, 80억 초과한 자가 종부세 의무가 있는데 이 6억이든 5억이든 자 80억 원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을 의미하죠. 공시가격 합한 금액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은 4월 말, 5월 말에 공시한 공시가격이죠. 주택분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분의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합한 금액은 전국 단위로 합해야겠죠.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한 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납세 문제는 기준금액 초과한 자가 의무가 있게 되는데 기준금액 다시 한번 6억, 5억, 80억을 구분 좀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무자도 알았고 대상도 알았으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자 공시가격 합한 금액. 자, 보세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과세 기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공통적인 틀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차감한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럴 때
자, 종부세 대상의 의무자가 한 번 다시 주주, 자, 토종, 자, 토별로 구분이 되죠. 자, 그럴 때, 자, 주택분에 대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은 6억이죠.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고려하겠죠. 자, 다음에 토종은 자, 역시 토지의 공시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자, 5억을 자, 뺀 금액의 곱하기 비율이 되겠죠. 토별 자, 역시 합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80억을 공제한 금액의 곱하기가 되겠죠. 이럴 때 이 공정시장값이 역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서 80%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60%에서 100%까지가 되는데 자, 2016년도의 적용 비율은 주주든 토종 토별이든 80%가 곱해지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80% 곱한 비율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가 자, 지금 자, 5억짜리 집하고 공시가격 그다음에 4억짜리 집 만약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두 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자, 한 채는 서울에 있고 한 채는 부산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이럴 경우에 전국 단위로 하니까 공시 합한 금액. 이 합한 금액이 얼마냐? 자, 9억이 되겠죠. 9억. 자, 9억에 6억을 뺀 3억이 되겠죠. 3억에 80%를 곱한 2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금액이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 보유한 자에게서 고액의 전체를 과표로 한 게 아니라 공시 합한 금액에서 기준금액, 초과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자, 자, 나대지 등에 자, 나대지를 만약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5억짜리 또는 뭐 3억짜리 나대지 이렇게 전국에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 합한 금액이 8억이죠. 8억에서 5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해서 80% 2억 4천 역시 과세 표준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토종이든 토별이든 합한 금액에서 기준금액 차감한 금액에 80%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분에 있어서는 자, 1세대 1주택자 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자, 6억 기준금액 6억을 공작이 앞서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3억을 뺀 금액에 6억을 빼서 80%를 곱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세대 원중 한 명만 단독 명의로 소유한 1주택에 대해서 3억 원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 말이 6억 초과한자지만 3억을 추가로 빼주니까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자는 잘 봐야겠죠. 단독 명의로 소유한 1주택은 3억을 추가로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주택분의 이 합산한 판 금액에 6억이나 3억을 더 빼는데 요 합산 배제주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합산하지 않는 합산 배제주택.
그러면 합산 배제 주택은 종부세 부과 취지 목적이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죠. 근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합산 배제 주택 하면 합산 배제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있고 합산 배제 기타 주택이 있는데 그 기타 주택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사원용 주택이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자,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노인복지, 노인복지, 자, 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합산 배제 주택으로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범위가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그런 거 파악을 딴 게 아닐 겁니다. 본 시험에서 출제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범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자, 임대주택의 임대 호수도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마시고 배제주택의 의미가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사원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노인 복지 주택 등은 합산 배제 주택으로 혹시나 뭐 나올 확률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자, 정리되는 임기사가 미인. 그래서 우리 운전기사의 기사님이 성이 임씨입니다. 임기사가 상당히 여성분으로 미인이다. 그 말에서 임기사가 미인이다. 그러니까 합산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합산 배제 주택에 대해서도 있다. 합산 배제 토지는 없습니다. 합산 배제 주택. 하나 이런 거냐면 요 미분양 주택. 그럼 미분양 주택은 자, 건설 법인도 정부 대상이 되니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분양 안 돼서 미치겠는데 그 미분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건설법인이 그걸 종부세를 때려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 또는 과표인데 1세 1주택에 대해서 자, 과표 산정할 때 3억을 추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런 종부세진 과표에 있어서 세를 적용해서 세액을 구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종부세에 대한 우리가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239페이지에 우리가 자, 좀 확인 문제 한번 좀 확인하고 자, 정리할 때 칠판 좀 지운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259페이지 봐보세요. 확인 문제 2번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의무자가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국내 소지한 대상 주택에 대해서 7억 원 초과했죠. 기준금액 6억 초과한자 의무니까 7억이니까 의무가 있죠. 자, 다음에 개인 소유의 증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있어서 자, 합한금 6억 초과했죠. 5억 초과한자 의무자죠. 있죠.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250억이죠. 80억 초과한자가 종부세 의무가 있죠. 다음 네 번째 모회사 A하고 자회사인 B가 각각 집니까? 자, 6억과 4억짜리 집니까? 를 가지면 모회사의 자, 모회사 법인의 의무가 있냐? 자, 우리가 소유자별은 법인별의 의미가 됩니다. A는 A, B는 B대로 판단하니까 6억 초과한 없죠. 그래서 종부세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있어서 7억 원, 5억 초과했죠. 종부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263페이지에 세일 및 세액 한번 봐보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 자, 종부세 세율에 의해서 세액을 산정하겠죠. 자, 그럴 때 종부세 세율도 자, 주주, 자, 토종, 토별로 구분이 되는데 종부세 세율은 막대 그래프인 차등 비례 세율, 자, 계단 그래프인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했을 때 막대 그래프는 없습니다. 계단 그래프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단 그래프. 그래서 자, 주택분의 주주에 대해서는 5단계. 자, 5단계 초과 누진으로 0.5에서 그래서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 자, 토종에 대해서는 3단계. 3단계로서 0.75에서 2%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토별에 대해서도 3단계로서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자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시험에서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언급될 확률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세율에서 세액을 산정하는데 재산세 부과를 했고 거기에 종부세 부과하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초과 상당인 자 재산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이 되는데 그래서 이 종부세 세율을 고배해 가지고 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 세액에서 재산세 기준금액 상당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종부세 세액이 된다는 거. 자, 들어놓고 그럼 문제는 이 세액에서 부과하는데 이 세액에서 공제되는 게 있더라. 그만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소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그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로자 우대공제와 장기 보유자 우대공제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연령별하고 보이는 공제는 중복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령별 공제에 있어서는 자 거의 말로 합니다. 60세 이상이 연로자고 장기 보유는 5년 이상이 장기 보유니까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세액의 10%, 65, 70은 20%, 70 이상은 30%가 되고 보유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가 보유 기간별 공제에 해당이 되어진 거면서 연령별하고 보유한 공제에 대해서 중복 적용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두 군데 규정의 차이점이 있죠. 과표 산정을 함에 있어서 자 과표를 구할 때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액공제로서 연령별 공제, 보유 기간별 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게 포인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런 세액을 산정해서
부가 자 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에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세부담 상한제가 있더라. 그럴 때 이 세부담 상한제에 대상이 주주가 있고, 자, 반복하도록 해서 토종이 있고, 토별이 있고, 토별이 대상인데, 이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은 주주가 됐든, 토종이 됐든, 토별이 됐든, 150%가 세부담 상한율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150%가 세부담 상한율이 됩니다. 그 말은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구분되잖아요. 105냐, 110이냐, 130이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은 주주분이 됐든 토종이 됐든 토별이 됐든 공통적으로 150%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유용성이 많은데 150% 하나만 정리하시면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한번 확인한 점에서 269페이지 확인 문제 5번 봐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설명 틀린 걸 묻는데 정리하겠지만 종부세 납세지는 자 우리가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뿐은 준용합니다. 잠깐 확인할게요. 더. 다음에 주택분 기준금액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을 산정할 때 차감 공제를 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300이다. 100분의 150이 되는 겁니다. 3번이었죠? 4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 경우에 연령별 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지죠. 다음 종업원에게 증가, 종업원에게 기수하나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된 주택에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종합부동산세, 이런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좀 봐보죠.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등이 있어서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은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역시 종부세 과세 기준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주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일 경우하고 법인일 경우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으로 정하고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으로 정하는 겁니다. 법인세법 규정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자 재산세 납세제는 개인과 법인 관계없이 일명 소세지 기준이라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제는 의무자가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즉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의무자에 따라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런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는 자 관할 세무서장이 자 12월 1일부터 15일 이게 종합부동산세 납기라고 할 수 있는데 12월 달로 해서 자, 관할 세무서장 국세니까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정해서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여 부가징수가 이루어지는 게 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1부터 15일까지를 부가징수로서 부가과세 제도가 되는 겁니다. 부가과세 제도.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를 자 신고 기간
신고 기간으로 해서 자, 신고 납세 제도를 허용을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신고 납세 제도 신고기간은 역시 부가가세 제도하고 동일합니다.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로 재산세는 보통 자, 올 7월달 또는 10월달이 9월달이지만 후반기잖아요. 후달이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는 전혀 의미가 되니까 자, 1일부터 15일까지지. 자, 재산세는 7월달 16부터 30일, 9월달 16부터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한 구분도 좀 하시면서 정리가 되는데 부가과세 제도는 원칙의미고 그리고 신고세는 하나의 외외 의미로서 인정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자, 예를 종합부동산세 자, 물납과 분할납부에서 자, 교재는 물납제도 없죠. 왜?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다. 16년. 자, 그래서 분할납부에서는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역시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자, 분할납부 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이런 납부기한이든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일부를 나누셔서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이 되는 겁니다. 2개월. 자, 이때 분할납부 금액은 지방세, 재산세 패턴같이 왜 요건이 500만 원 초과니까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500만 원 차감 금액으로서 초과 의미가 되고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자,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제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단순해졌죠. 분할납부만 좀 확인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보너스로 종합부동산세도 우리 총론이 봤던 찐득이 부가세가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가 찐득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 납부세액에 20% 달라붙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감면세액이 있는데 감면세액에는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납부할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다. 감면세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 찐득이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합부동산세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으니까 좀 구분 좀 하라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 자,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렸는데 이런 종부세에 대한 우리가 자, 확인 문제 정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274페이지 자, 확인 문제 7번 보고 한번 정리할까요? 자, 종합부동산세 설명을 했으니까 옳은 걸 한번 찾자.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일과 동일하다. 그럼요. 매일 1일로 옳은 질문. 두 번째,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으나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지 않다. 역시 두고 있는데 상한율의 기본은 150%인데 재산세는 주택분에서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다음 세 번째, 분할납부 제도가 두고 있다. 종부세도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범위는 별장을 포함한다.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종부세 납세에는 부동산 소세지다. NO. 의무자가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으로 정하는 게 종부세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1시간을 가량 여러분 정리해 주었지만은 내용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 설명도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자, 하지만 핵심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하면서 저는 가장 핵심은 뭐 지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키포인트는 과세 대상 구분입니다. 항상 주주, 토종, 토별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을 꼭 잡아놓고 내용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여기서 정리해줘. 자, 수고하셨습니다.